오늘 양팀 골은 한 골밖에 안 나는데 아마 선수들은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경기 템포와 미친 강도로 유지되는 양팀의 압박, 정말로 명경기였습니다. 랑리게 오스트리아와 대샹의 프랑스는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는 사우디 리그에서 뛰는 은골로 캉테 선발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를 톱으로 사용하면서 티람, 음바페, 덴벨레로 이어지는 빠른 3톱을 전방에 배치했죠.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도르트문트의 자비처, 위넨의 라이머를 양쪽 윙어로 배치했습니다. 근데 자비처하고 라이머 둘 다 소속팀에서는 3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을 앞쪽에 놓으면서 높은 라인부터 이 선수들의 수비력을 활용해서 전방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랑닉 감독이 지금 현재 많은 독일 출신 감독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만큼 압박 전술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오스트리아의 전술에서 그 압박 전술의 진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높은 강도의 전방 압박. 두 번째, 공 뺏긴 뒤에 바로 그 위치에서 하는 역압박. 세 번째는 역습 또는 다이렉트한 공격을 위주로 빨리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것. 저는 오늘 오스트리아의 경기를 보면서 유니폼도 빨간색이고 경기하는 스타일도 완전 클롭의 리버풀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전술은 오스트리아 전술에서 나오는 리스크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아까 제가 오스트리아가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스트리아가 위쪽에서 전방 압박을 하면 자연스럽게 후방 수비 라인도 하프라인 근처로 높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노출되고 프랑스는 음바페, 티람, 덴벨레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그 뒷공간을 털어먹는 식으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스트리아는 높은 위치에서 거의 1대1 맨마킹을 시도하면서 프랑스에게 뒷공간이 털리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정상적이지 못한 롱킥을 유도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역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바페를 최대한 수비 가담에서 제외시켜줬습니다. 이게 뭐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활용된 적이 많죠. 어쨌든 수비에 쓰는 음바페의 체력을 비축해뒀다가 역습에 몰아쓰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바페 수비 가담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장면들을 위해서죠. 막 세컨볼이 이상하게 흘렀는데 이때 바로 측면 쪽에 있는 테오가 빠르게 뛰어주면서 그리즈만의 전진 패스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테오가 앞쪽에서 빠른 스피드로 치고 나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우당탕탕 하는 과정 속에서 음바페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가고 음바페가 이 넓은 공간으로 치고 나갑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슈팅 찬스를 잡지만 음바페는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해버리고 맙니다. 물론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테오와 음바페를 필두로 하는 프랑스의 왼쪽 공격의 속도가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진짜 리버풀처럼 이런 식으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이 전방 쪽으로 흐르고 이 공을 가지고 올라가는 순간에 옆에서 라이머가 직선적으로 빠르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받은 라이머가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넣어주지만 크로스를 받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공격이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오스트리아는 위쪽에서 높은 전방 압박 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라이머였죠. 마치 우리나라의 박지성이 생각나는 듯한 그런 플레이들을 경기장에서 보여줬던 라이머입니다. 이렇게 양팀이 장군멍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딱 한 명의 슈퍼스타가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바꿉니다. 음바페가 여기서 헛다리를 치면서 상대의 밸런스를 흔들어 놓은 뒤에 앞쪽으로 툭 쳐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깨를 집어넣는 속도가 정말 미쳤습니다. 뭐 음바페 빠른 건 누구나 알지만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스피드였습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여기서 이미 어깨를 넣었으므로 앞쪽으로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음바페가 측면 깊은 곳에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는데 이 공이 수비의 머리를 맞고 자책골이 됩니다. 선수 하나의 개인 능력이 0에서 1이 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1대0이 된 이후로도 오스트리아는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뭐 잘 싸워내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뒷공간 리스크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스트리아가 압박을 실패한 상황 속에서 그리즈만이 공을 잡자마자 음바페와 튀랑이 동시에
빨리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은 음바페의 속도를 믿고 앞쪽으로 툭 찍어주죠. 물론 여기서 슈팅은 되지 않았지만 뒷공간을 내주는 팀에게 음바페란 자원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1대0으로 프랑스가 앞서며 종료됩니다. 오스트리아는 후반전이 돼도 높은 지역에서 압박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위주로 플레이하는 팀들은 체력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랑닉은 오랜 시간 동안 압박 전술을 써온 감독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전반전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엄청나게 큰 기회를 잡습니다. 단소는 몸이 다 돌아가 있지 않는 상황, 음바페는 이미 앞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둘이 제대로 뛰어도 음바페가 훨씬 빠른데 몸이 먼저 음바페가 돌아가 있으면 음바페가 이길 수밖에 없죠. 이 넘어온 공을 음바페가 속도로 단소를 압도해버리고 여기서 퍼스트 터치를 쳐놓는데 이 퍼스트 터치가 미쳤습니다. 음바페는 탄력으로 그대로 가져가며 1대1 찬스를 맞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대1 찬스, 또 골키퍼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왼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음바페한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감아차는 각이 예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음바페가 여기서 대형 실수를 합니다. 감아차기를 하긴 했는데 이 공이 깻잎 378장 정도 차이로 빗나갑니다. 이게 골로 연결됐다면 오스트리아의 사기는 팍 꺾였을 텐데 아쉽게도 음바페가 승부를 미리 확정짓지는 못합니다. 계속 높은 압박을 하는 오스트리아는 후반 들어서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오의 오버래핑도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음바페가 여기서 아웃프론트 패스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테오가 여기서 컷백을 해보지만 아쉽게도 그리즈만 발에 닿지 않으며 공이 지나갑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달아날 수 있는 찬스들을 한 끗 차이로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가 기회는 꽤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결국엔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후반 막판까지 1점차 불안한 리드를 가져가는데요. 경기 시간 84분에 오스트리아에게 거의 1대1 찬스가 찾아옵니다. 오스트리아의 비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갑니다. 비머는 교체된 선수였고 그래서 체력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캉테는 지금이 84분이니까 84분 동안 경기를 뛴 선수입니다. 하지만 91년생 33살 캉테가 미친 속도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정확한 태클, 반칙 없는 정확한 태클로 공을 끊어냅니다. 오늘 캉테는 양 팀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뛰었고 지금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더라도 기량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캉테, 메냥, 테오, 쿤데 등 여러 명의 디펜스로 결국 프랑스는 실점을 하지 않게 되었고 경기는 1대0으로 프랑스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프랑스든 잉글랜드든 어떤 강팀이든 조별리그의 첫 경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라는 강적을 만난 프랑스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음바페도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즈만도 실제로 피를 흘리면서 결국 승점 3점을 지켜냈습니다. 경기 보는 당사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조금 심장이 쪼그라들었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정말 도파민 터지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